네, 이번에는 재계 핫 이슈를 풀어보는 재계 인사이트 코너입니다. 자, MBN 한훈식 기자 함께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인사이트는 예. 애매모호한 재계 5위 예. 어떤 자리인가라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이 이 청와대라는 중요한 회의에 초청할 때 보통 재계 4위까지 초청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매출이나 시가총액을 보면 재계 4위와 5위 예. 차이가 어느 정도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이, 예, 4위, 조금 5위 제가 차이 설명을 어떻습니까?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해마다 5월 달에 예. 재계 순위를 쭉 발표합니다. 아, 예. 올해 같은 경우가 역시 그 삼성그룹이 1위입니다. 예, 삼성 1위. 예.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삼성이 483조, 네. 그 뒤에 SK가 291조, 네. 그리고 현대차가 257조, LG가 네. 167조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계 5위가 롯데입니다. 롯데가 121조입니다. 조금 이렇게 체급 차이가 나죠. 네. 시청말고 사이즈 차이가 조금 납니다. 네. 그리고 우선 그 자산도 차이가 많이 나는 반면에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런 것 더 차이가 벌어집니다. 예.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삼성 그 재계 시가총액 기준 재계 4위가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가 122조인데 롯데는 18조로 확 줄어듭니다.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예. 4위, 5위 차이가.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대통령이 이렇게 뭐 그룹 총수들 부를 네. 때 보통 재계 4대 그룹, 예. 5대 그룹까지 참 드뭅니다. 아, 뭐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배경 때문에 네. 4대 그룹 그리고 5대 그룹 간의 또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럼 재계 5위 상당히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면 나오고 아, 요거 있습니다. 시가 예예예. 네, 상당히 4위에 의해서 5위만 하더라도 큰 기업인데 예. 아쉬운 자리다, 좀 예. 섭섭한 자리다 이런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세계 5위가 잘만 하면 예. 4위로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런 의지 이런 게 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예. 8, 90년대 보면 네. 그때 IMF 당시 IMF 전이죠. 네. 전에 그 4대 그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삼성, 현대차, 대우, 예. 르키금성, 네. 지금 LG인데 그때 같은 경우가 주로 4대 그룹이 있었고 그 밑에 예. 재계 5위가 SK였습니다. 예. 예전 그렇군요. 성경이었죠. 성경이 예. 좀 과감한 M&A로 예. 그룹 순위를 재계 5위에서 지금 네. 재계 2위입니다. 2위로 예. 올린 전략이 있다 보니까 아. 나름대로 재계 5위 자리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뭐 몸집만 굴리다 보면 언제든지 4대 그룹 안에 들 수 예.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가끔 지금 롯데그룹이 5위인데요. 이 5위 자리를 노리는 다른 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가장 뭐 지금 현재로서는 5위 자리를 두고 지금은 롯데가 좀 불안한 5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 뒤를 불안한 따라서 5위. 예. 무슨 물론 그 자산 기준입니다. 네. 그 포스코 예. 하나가 있는데 네. 포스코 하나가 이 5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5위 자리를 기업. 노리다 보니까 롯데로서는 뭐 가만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5위 자리를 좀 굳건히 하기 위해서 뭐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심할 수 없는 5위 자리인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지금 HMM 그러니까 옛날 현대장성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지금 민영화 계획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현대장선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또 5위 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계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왜냐 그렇습니다. 지금 HMM의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는 포스코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포스코 같은 포스코예요. 경우에는 어떤 물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네, 네. 뭐 이렇게 완제품을 이렇게 세계 각국으로 실어 보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HMM을 인수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포스코의 어떤 그 자산이 예. 121조가 됩니다. 거의 롯데하고 거의 뭐 동급 5위가 됩니다. 아, 네. 예. 예. 상당히 양측 간의 경쟁 심리가 지금 아주 고조되고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데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기업들을 좀 네. 인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러니까 방금 그 예.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롯데도 예, 예. 지금 5위 자리가 약간 불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예.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M&A에 지금 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롯데그룹의 자산이 121조 5,800억입니다. 네. 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가 H&M 인수하면 자산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네. 같은 수준이다 보니까 롯데도 아. 다른 기업들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일진그룹의 일진머티리얼스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소재 회사인데 이 자산이 한 2조 4천억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만약 인수를 하게 된다면 롯데그룹 총 자산은 124조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숫자 노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롯데로서는 어떤 5위 자리를 굳히게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4위로 진입할 수 있는 희망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5위, 뭐 6위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예. 7위 그룹이 지금 한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얘기인데 한화도 최근 들어 상당히 지금 적극적인 경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달 말에 그 대우조선 인수를 해양을, 했지 않습니까? 예, 대우조선이. 아직은 뭐 이렇게 완결되지는 않았는데 네. 인수가 거의 기정사실화됩니다. 네. 기정사실화되고 지금 하나가 대우조선 인수를 마무리하게 되면 자산이 한 96조 정도 됩니다. 92조 정도, 예, 92조 예. 정도 되고 또 이후에 그 카이 예.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인수하게 될 것으로 될 것이라는 게 그렇죠. 되게 저희 MBN이 예, 예, 상세히 맞습니다. 예.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되면 총 전체 두 회사 인수했을 때 대우조선 인수하고 그리고 카이 인수하게 되면 자산이 98조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뭐 5, 6위하고 차이가 조금 네.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 뭐 그렇게 되면 지금 5위 자리를 놓고 한화, 포스코하고 지금 뭡니까 롯데, 예, 예. 그러니까 삼각 경쟁을 지금 펼치게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성년 하나 회장 같은 경우에도 네. 수많은 그 어떤 M&A를 통해서 기업 몸집을 키웠습니다. 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재계 5위까지 노려보지 않겠냐 하는 게 어떤 재계 일각의 어떤 판단입니다. 네. 뭐 나름대로 뭐 또 작업력도 있고 또 수많은 M&A를 통해서 나름대로 업력을 쌓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도 재계 5위자를 노릴 수 있다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 들어보더라도 재계 5위 자리가 애매모호한 자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짝친 밀리면 6위, 7위로 밀릴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고, 아니겠습니까? 또 예. 이게 나름대로 한국 재계에서는 뭐 지금은 조금 이렇게 희석이 됐지만 대마불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몸집이 크면 예.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금융권에서도 이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뭡니까 함부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되게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지위라든지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재계에서 뭐 5위자를 노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세 그룹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네. 앞으로 좀 흥미진진하게 좀 진행될 거란 그런 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재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네. 승자의 저주가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뭐 이런 성자의 저주라는 게 우리 기업사를 쭉 예. 보면 쭉 많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금호그룹이 뭐 대우건설 인수했다가 거의 네. 금호그룹이 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근데 예. 물론 한국 기업사에서 뭐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물론 자기 돈도 있지만 자기 돈의 몇 배가 되는 돈을 외부에서 끌어다 씁니다. 예. 차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경제 상황이 특히 어떤 금융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면 네. 성자의 저주에 빠진다는 그런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큰 공룡이 오히려 재빠른 현실에 적용하지 못해서 멸종했듯이 예, 그렇죠. 자칫하면 인수인계에서 덩치가 크다고 해서 예.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네, 또 최근에 어떤 그런 글로벌 어떤 뭐 경제 환경, 금융 시장이 과연 그 미국 FRB가 금리를 연거푸 0.75% 그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세 예. 번씩이나 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연말까지 한 4%까지 예. 올릴 것으로 조금 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네. 4%까지 금리를 올려도 뭐 크게 미국 네. 경제 거시적으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네. 문제는 나머지 어떤 주변국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것을 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네.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네. 올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뭐 조금씩 올려도 경제가 휘청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뭐 나머지 뭐 하나라든지 포스코, 롯데 이것들이 M&A전이 뛰어들면서 예. 차입금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금융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뭐 성장의 그런 저주, 그런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기왕이 지금 5일 자리를 놓고 세 군데가 경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국제 경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 이 세 기업 맞습니다. 중에 예, 예. 특히 어디라고 우리나라 봅니까? 예,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롯데나 아니 포스코나 한화 중에 가능한 외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기업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하나하고 그 포스코 정도로 볼 수 있죠. 하나하고 포스코만 또 롯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내수 위주니까. 네. 그럼 이 5위나 6위나 이 경제 순위가 언제쯤 확실히 굳어질 것 같습니다. 이후 치열하게 경쟁이 전혀 제가 뭐 그런 전쟁이 결말이. 아닌데 뭐 올 한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면 사실 내년 5월달에 또 보면 이렇게 공정위가 재계 순위를 발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네. 보면 과연 5위 자리가 어딘지 좀 흥미진진하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그 뭐 아까 이제 뭐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좀 허락되면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같은 5월달에 그 공정위가 76개 네. 그 소위 말하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라는 게 일종 재벌입니다. 네. 이 안에 들면 뭐 재벌 반열에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흥미롭게 저희들이 기업 순위 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